네, 안녕하세요. 5월 1일이 왔습니다. 네, 오늘 첫날에 바로 아주 중요한 업데이트 소식이 두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죠. 매경 미디어 그룹 영상 광고 쇼폼 공모전. 네, 이 부분이 이제 6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걸 제작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업데이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지금 많이 내고 있는데요. 경쟁이 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 좋은 소식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업데이트 내용이 어떤 것인가 간략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볼게요. 세븐 알파가 공개된 지 한 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세븐 알파 버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저번 버전이 나왔다, 새 버전이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와중에서 완성되지 않았던 세븐이었던 것은 확실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이 오늘 업데이트로 인해서 완벽하게 드러났던 사실인 것 같고요. 네, 세븐에서 이제 기대했던 손가락 부분이라든지 혹은 일관성 부분 그런 부분들이 오늘 업데이트로 인해서 조금 더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한국어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다 진행이 되진 않았기 때문에 한 70%, 80% 정도 완성이 되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업데이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이런 부분인데요. 이미지 품질 정말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세븐이 풀어야 할 이미지 품질 정말 좋아진 것 같고요. 정말 해석이 좀 이상한데 프롬프트의 정확성 그리고 손의 정확도 신체 일관성 이런 것들이 향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림을 생성하다 보면 정말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인터페이스적으로 바뀐 게 있다고 하면은 에디트 기능에서 유저들이 바뀌어서 불편했던 사항들을 다시 고쳐서 변경된 내용들이 있고요. 이번 업데이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익스페리멘탈 매개 변수의 도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명확하게 이게 어떤 것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것이 나타내는 수치에 따라서 이미지 품질이나 그 느낌들도 정말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사용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체감하지 않을까 싶고요. 0에서 100까지 숫자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값을 0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스타일라이즈와 같이 사용을 하면서 이것이 더 역동적이고 이미지가 더 자세하고 그 다음에 창의적이게 이렇게 표현되게끔 톤 매핑을 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톤 매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명암 대비나 색 표현을 극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시각적으로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 높은 값으로 갈수록 정확도가 떨어지고 이미지 다양성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더 높은 값으로 갈수록 신속한 정확도가 떨어지고 이미지 다양성도 떨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50, 25, 50, 100 값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미지 특성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경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매우 높은 값으로 갈 경우 이제 스타일라이즈하고 P코드가 과도하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혼합하는 경우는 더 낮은 값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옴니 레퍼런스 많이 기다렸던 부분이죠. 이게 해결이 된다면 일관성 부분은 아주 많이 개선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패스트 모드 이런 것도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배포 과정에서 버그 때문에 조금 지연된다고 하니까 며칠 내에 또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이미지만 살짝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런웨이 젠4에서 달라진 점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손 부분을 보겠습니다. 손 안에 이런 손주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손톱 부분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좀 이렇게 구분이 되면서 실제적인 느낌이 강화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 손마디 이런 것들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정말 질감 같은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고무고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죠? 네. 여기서 좀 더 발전하면 정말 완벽한 그런 이미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클로즈업한 이미지긴 하지만 이 피부 디테일 보시면 좀 놀라울 겁니다. 그죠? 피부 질감 정말 많이 좋아졌죠? AI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이런 솜털까지 표현이 아주 잔잔하게 잘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크림 바르는 손 이런 표현도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이런 손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들죠. 네. 30대 피부 치고는 너무 좀 표현이 이렇게 됐는데 과하게 질감 표현이 되다 보니까 좀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아까 여기서 EXP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프롬프트를 그대로 사용하고 여기서 EXP 한 50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이 날지 한번 볼게요. 50에서는 좀 더 나이가 젊어지게 나왔는데 심도가 굉장히 얕아졌어요. 이런 느낌이 들죠. 이 사진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다시 100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100으로 바꿨더니 이제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네, 뭐 큰 차이점이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기존의 EXP를 넣지 않은 이미지에 비해서 좀 더 밝아진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 해본 건 아니라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톤이 좀 밝아지는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차이점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본다고 보면은 EXP 값을 높인다고 해서 이미지가 이상해지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지는 느낌도 들고요. 네. 자, 여기서 그러면 스타일라이즈 수치를 높이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점도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스타일라이즈 수치를 높였더니 이렇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뚜렷하게 이제 변화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엑스페리멘탈 수치가 높을수록 오히려 제가 원하고자 하는 바를 좀 더 잘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설명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기도 해서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고 조금 더 공부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아직은 뭐 실험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지 않아서 조금 더 정보가 취합이 되면은 다시 한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결국은 여기서 좀 파악이 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수치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CREF를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인물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관성 유지 측면에서 좋은 베이스가 마련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실사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EXP 파라미터를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 스타일라이즈는 고정을 하고요. 10, 20, 30 이렇게 올려가면서 이미지를 생성을 했는데요. 점점 가면서 이미지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눈에 보이실 것 같습니다. 좀 더 디테일들이 더해지고 이런 크리에이처들의 모습이 더 판타지적이고 더 멋지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클릭해서 한 번 더 눌러주면 이 디테일을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더 자세히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를 보게 되면 이 수치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미학적인 그런 느낌들이 더 더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듯이 이게 미학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역시 스타일라이즈와 결합해서 이것을 보강하는 기능으로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점점 멋져지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그런 생물체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파라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확실히 EXP가 들어갈수록 좀 더 미적으로 정말 완성된 이미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존 이미지를 가지고 했던 것보다 더 예쁜 이미지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여전히 요가 부분은 어렵습니다. EXP를 어떻게 결합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렇게 예쁜 이미지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좀 더 연구해보고 또 보충 내용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레퍼런스 기능이 이제 모든 유저들한테 이제 오픈이 되어서 사용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여기 이제 인물들을 이렇게 이미지를 올려가지고 일관성 유지를 통해 영상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트로 영상에서 보셨듯이 하나의 어떤 스토리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기능이고 런웨이에서 제공하는 이 툴이 일관성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한 것 같아요. 보면 잘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번 이제 시도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또 원하는 그런 컷과 구성들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짧은 영상 필름들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사용 방법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럼 여기 만들어진 걸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업로드를 통해서 이미지를 하나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미지를 가져오게 되고 여기에 바로 태깅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다양하게 이름을 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름을 또 명령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태그를 걸고요.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 위에 이제 올려지게 되는데 이제 태깅을 했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소환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저번에는 세진이라고 했지만 여기에 소환을 하기 위해서는 골뱅이를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목록이 뜹니다. 그러면 수진이라고 아까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 이미지가 이제 소환이 되면서 이 수진에 관해서 다양한 앵글로 보여줘라 이렇게 프롬프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장면을 우리가 연출을 할 수가 있겠죠. 곧 이 인물이 행동하게 될 것들을 이렇게 프롬프팅을 통해서 얻어낸다고 하면은 네, 인물이 달라지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도 우리가 쇼필름 제작하는데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용한 기능이 되겠고요. 생각보다 인물 인식이 꽤 잘 돼요. 옆모습도 잘 되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동양인은 살짝 실패율이 조금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 번 하다 보면 또 좋은 장면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시도를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3개까지 이미지를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인물 셋을 올려놓든지 장소를 올려놓든지 아이템을 올려놓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네, 이런 식으로 옷 아이템들을 올려가지고 입혀진 모습들도 구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이제 가로 비율로 했을 때 좀 잘 나오는 것 같고요. 이렇게 세로 비율로 하면은 얼굴이 좀 달라지거나 하는 그런 점을 좀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네, 뭐 생각보다 캐릭터 인식도 잘 되고요. 네, 이렇게 사막 위에 올려져 있는 이런 캐릭터의 모습도 잘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움직임도 만들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뭐 또 실사하고 같이 있는 모습 이런 게 좀 어색해 보일 수는 있어도 그래도 대략적으로 인물과 비슷하게 나왔고요. 레퍼런스 이미지뿐만 아니라 이 스타일 공간에 들어가면 네, 기존부터 있었던 스타일 프리셋들이 있고요. 만약에 여기 원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플러스를 통해서 내 스타일을 또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3D 카툰으로 만들어 본 형식으로 이렇게 같이 해서 생성을 하게 되면 네, 원래 가지고 있던 이 레퍼런스 이미지의 얼굴에 이게 3D 카툰 형식이 붙여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이 됐고요. 뭐 이런 것들은 또 재밌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검열 부분도 좀 있어요. 예상치 않은 검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도 이제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뭐 다양한 스타일을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고,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보여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또 보여주고, 정말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감정 표현들도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인물에 대해서 정말 걱정하지 않고 일관성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비슷하게 만들어져서 놀랬고요. 하나 인물이 연기만 할 수 있으면은 다양한 스토리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죠? 네.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궁금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 공식 유튜브에 가서 짧게 튜토리얼이 나오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네, 우리가 AI 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기술적 한계들도 많이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공모전을도 참석하기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궁금한 내용은 더보기나 또 댓글을 통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